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송탄 출장소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송탄 출장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 출장소장 오호영 기회입니다. 계속되는 의설 일정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우리 송탄 출장소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관심을 베풀어 주시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규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태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송탄 출장소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35쪽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안전망 확대입니다. 상반기 중에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하여 350가구의 긴급지원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였으며 취약계층 270가구에는 이웃돕기 후원을 연계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경로당 179개소에 대해서는 급식비 지원과 경로당 70개소에 대해서는 현대화 사업을 통해 어르신의 돌봄, 보호, 지원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지역사회 복지망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아동 친화 환경 및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송탄 출장소 관내에는 어린이집 91개소, 지역 아동센터 11개소를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컨설팅, 각종 지원 사업, 특별 점검 등을 실시하였으며 9개소의 공공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는 유지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심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한 놀이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맞춤형 사회보장을 통한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송탄 출장소 관할 복지 대상자는 5월 31일 기준 29,989가구에 49,534명으로 복지 서비스 확대 및 선정기준 완화 등으로 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 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 발굴, 정기조사 관리를 통해서 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급여 대상자의 체계적 관리로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전망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9쪽 시민과 함께 체감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깨끗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면 청소차와 고압 살수차를 적극 활용해서 주요 도로변 비산먼지 발생 억제와 폐기물을 제거하고 있으며 무단 투기 예방 홍보 및 단속 병행과 11개 면동 617명이 참여한 세번맞이 대청소를 실시하여 깨끗한 거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전 예방 활동과 시민이 만족하는 클린 평택 만들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모두가 안심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송탄 출장소 관할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22년 5월 기준으로 800개소이며 비산먼지, 소음 등 환경 오염 민원은 35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 수시 점검과 주요 악취 발생,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관리 등을 통해서 234개 사업장의 수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중 14건의 행정처분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의 지속적인 점검과 악취 발생 사업장을 중점 관리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안심 먹거리 조성으로 식품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송탄 출장소 관할 식품위생업소는 5월 말 기준 시 전체의 35%인 5,300개소이며 위생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을 실시해서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위생 관리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먹거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전 예방과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식품 안전 체감도가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 유지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35쪽부터 41쪽까지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소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관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 의원입니다. 36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동 친화 환경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보육 환경 조성에서 일단 어린이집 현황을 보게 되면 연말하고 지금 기준이 어디 이게 증감 중에 어디 감소를 했습니까? 증가를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의원님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송출 관할 그 정원이 4,114명이고 네. 현원이 지금 2,965명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평균 한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72%입니다. 우리 출장소 관할뿐만이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저기 아이들의 어떤 그 출산율 저하 이런 것도 이제 연동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우리 전반적으로 다 주는데 우리 송탄 지역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고덕 신도시 이런 뭐 대단히 아파트 이런 새로 생긴 입주 지역을 한두 군데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서 원장님들이나 저기들도 많이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이 추세는 더 좀 늘어나겠죠. 심해질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 우리 민간하고 가정은 주는데 우리 법인하고 직장은 줄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법인하고 직장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민간 어린이집도 우리가 어느 정도 잘 지도 점검을 하든가 해서 이런 우리 민간 어린이집도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잘 보시면 정말 민간하고 가정이 민간 어린이집이 다 줄었지 우리 법인이라든지 직장 어린이집은 줄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계속 민간 어린이집이 축소화된다고 하면 법인이 갖고 있는 장점하고 또 개인이 갖고 있는 민간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모두 법인 쪽으로 뭔가 치우쳐서는 분명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좀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동센터 있죠? 예. 우리 지역 아동센터 이 고덕동에 계속해서 지역 아동센터를 좀 설립을 좀 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고덕동에. 고덕동. 예. 그 우리 송출관할 아닌가요? 맞습니다. 뭐 거기 추진 계획이라든지 그런 건 없습니까? 네, 지역 아동센터는 지금 그 본청 담당 부서에서 그 아동복지과에서 예, 고동 거기서 이제 아동복지과에서. 예, 그래도 그걸 이제 건의를 우리 송출해서 건의를 해줘야 예. 아동복지과에서 또 편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되는데 예. 고덕동에도 계속해서 민원이 제가 관련 위원회도 아닌데 저한테도 계속 민원이 전년도에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좀 참고해 주셔서 우리 저기 본청하고 잘 협력을 좀 한번 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39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우리 고덕 신도시가 앞으로 생활 폐기물 대책에 대한 수고 부분이 계속해서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간도니까 생활 쓰레기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다분히 있거든요. 그럼 이 지금 수거업체가 우리가 평안환경인가요?
평해인가? 평안하고 평해미화사하고 이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요거 송탄 지역은. 아니 그러니까 평해미화사는 쉽게 말하면 우리 뭐 여기 송탄, 중앙, 서정을 담당하고 평안미화사는 서탄, 진이 뭐 이렇게 고독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럼 평안미화사가 이거 담당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그 평안미화사가 평해미화사보다 약간 규모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체적으로 뭔가 좀 확대되거나 뭐 대수를 늘리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안미화사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고독 신도시의 생활 쓰레기 수거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고독 신도시 생활 쓰레기에 대해 뭐 대책 방안은 좀 갖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총괄적인 그 상하 쓰레기 대책은 저 본청 그 자원순환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대형업체에다가 이제 지금 고덕동 같은 게 늘어나서 별도로 이제 인력을 충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년 정도에 종합적으로 이제 쓰레기 그 처리 방향이나 그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이제 영향을 줘서 세분화해서 이제 뭐 업소를 좀 더 늘리거나 그런 방법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하나 더 웃기는 부분이 신도시가 지금 많이 평택에 많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근데 신도시에서 갑자기 없던 민원이 많이 들어서는 게 무단투기예요. 그래서 우리 송출에서도 고독 신도시라든지 요즘 우리 주상복합이라든지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그 주변에 쉽게 말하면 위례한 컵부터 시작해갖고 무단투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실은 내 집 앞 쓰레기 방출로 인한 그런 문제 수거 방법 때문에 더 골목길은 아주 그냥 뭐 무단투기로 아주 그냥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 무단투기 방지 대책 같은 거는 우리 뭐 송출하고 뭐 본청하고 뭐 협의하고 그런 내용은 없나요? 지금 저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도 이제 환경 기동반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그 환경 관리에서 폐기물하고 그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지면서 가장 무단투기가 많은 게 이제 짓지 않고 공터가 남아 있는 경우에 이제 그 공터에다가 무단으로 버리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토지 관리주한테 청결 명령 같은 걸 진행을 해가지고서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계속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항이 너무 이제 지금 현재 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적극 대처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업무 보고 내용은 우리 두 개과 하기 때문에 충분히 업무 보고 내용을 충분히 뭐 잘 들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은 좀뭐 충분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가장 지역에서 민원을 많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소장님하고 우리 거점 수거지 있잖아요. 실은 거점 수거지에 대한 민원이 굉장할 거예요. 내로남불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내 집 앞은 안 되고 남의 집 앞은 되는 거. 근데 그 수거지 거점 수거지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동에서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주민들과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하면 증가했지 이 거점 수거지에 대한 문제가 그래도 우리 출장소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이 TF팀 비슷하게 좀 꾸려서 읍면동을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실은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성북동이나 진이면도 지금 거점 수거지 갖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본청을 떠나서 우리 출장소에서 먼저 좀 계획안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거점 수거지에 대한 방안을 좀 한번 연구라도 좀 하고 대책을 좀 마련해 놓으려고 뭐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정말 앞으로 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거점 수거지는 특히 이제 도심 지역 시내 동에서 이게 좀 첨예하게 저기를 하고 또 하절기 같은 때는 뭐 악취, 뭐 침전물 이런 것 때문에 더 민원이 이제 극심한 적인 건데요. 그래서 뭐 어느 동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뭐 저기 본청 관할 또 서부 관할 이런 데서 일부 저기에서는 그러면은 이게 참 타협점이 찾기가 어렵고 생활의 어떤 그런 영업이나 상점 영업이나 이런 거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거점 수거지를 좀 차라리 그럼 줄이고 문전 수거 체계로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전환을 검토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지금 물론 거점 수거지가 뭐 충분히 이렇게 합의에 이르는 그런 장소가 모색이 되고 이런 합의가 된다면이야 뭐 더할 뭐 나이 없이 좋은 저기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걸 같이 좀 병행해서 그러니까 거점 수거지는 거점 수거지로 운영을 하고 또 문전 수거지도 한번 문전 수거 방식도 필요한 어떤 그런 도심 지역에서는 한번 검토해보는 하여튼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저기를 같이 좀 저희가 여건에 맞게 지역마다 여건에 맞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워낙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정말 아쉬운 게 우리 평택시도 용역을 정말 많이 주고 있는데 이런 용역이 정말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서 거점 수거제에 대한 우리 용역 검토를 뭐 얼마가 들어가든 뭐 분명히 해야 될 용역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뭐 다른 또 환경과하고의 또 질의응답 시간에 또 건의를 하겠지만 우리 출장소에서 또 강력히 좀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노면 청소차 있잖아요. 예. 몇 대 운영하고 있나요, 우리 송출에서? 세대. 그러니까 노면 청소차 2대하고 고압 살수차라고 그러죠. 그 쉽게 말하면 노면 각기 이렇게 막 수거해가는 예. 거. 빨아들이는 거. 우리 송출에서 세 대가 운영 중에. 노면 청소차 2대, 고압 살수차 1대 그렇게 해서 살수차인데. 예. 근데 이제 이 민원이 어떤 민원이 발생하냐면 매번 하던 도로만 한다 이거야. 지역을 저 도로는 엄청 깨끗한데 우리 도로는 그렇게 그냥 지저분한데 생전 우리 그 지역은 돌아주지도 않는다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는데 그 도로 현황을 좀 파악해서 우리 살수차라든지 아니면 노면 청소차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대상 지역이나 그런 횟수 이런 거 한번 다시 살펴봐가지고 저기를 하겠습니다. 뭐 이거는 업무 보고를 통해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예, 더 이상 질의응답 마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37페이지에 보면 이게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게 늘 우린 맞춤형 복지 누구한테 맞출 것인가? 우리 일하는 공무원들의 맞추는 복지인지 수혜자한테 맞추는 복지인지 생각을 좀 깊게 해볼 필요성이 좀 있다. 근데 이 복지 사각지대가 과연 언제 없어지려는지 그리고 복지 비용이 늘어나야 좋은 건지 줄어야 좋은 건지 이 판단을 좀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줄어야 좋은 건지 늘어나야 좋은 건지.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 비용이 늘어날까요? 줄을까요?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당연히 선진국으로 이제 갈수록 복지 수요도 더 많고 확대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복지보다는 어떤 생활의 어떤 그런 복지를 책임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당연히 늘어나야 되고 또 그만큼 국가나 정부의 역할도 커져야 된다고 생각이 합니다. 복지 비용의 기준을 어디다 두는 거에 따라서 비용이 늘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 삶의 질을 높이면서 복지 비용이 늘어나야 되는 거는 당연하지만 또 우리 시민사회가 삶의 질이 스스로 높아지거나 경제적 그 수준이 높아지면 복지 비용이 또 줄을 수도 있어요.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그 답은 이제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달리겠는데 이게 우리 복지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전망 구축 어떤 4개년 계획,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계획을 세워서 올해 거 내년 거 발굴 조사하고 극복하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복지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도 좀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하고 연구하고 또 업무에 반영하고 이런 절차들이 지금 현재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가구 북부에만 지금 5만 명 정도가 지금 복지 대상자에 속해 있고
이런 현황인데 사실상 늘어나고 있는 것 같죠. 지금 현재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2, 3년 전보다는 이 복지 수혜 대상자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죠. 지금 현재 보면. 물론 인구도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아마 늘어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사회보장 제도 자체가 예. 이렇게 강화되고 확대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것보다는 국가의 어떤 것을 사회보장제도, 복지제도의 확대, 그렇죠. 역할이 실제- 확대되는 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미래조사, 정기조사 관리 뭐 있고 단기조사 3회, 확인조사 1회 뭐 이렇게 조사 방법이 좀 구분이 돼 있는데 뭐 우리 평택시 전반적인 어디 복지에 대해서 과연 계획을 어디까지 세우고 있는지 다들 뭐 노력하고 계실 줄 알겠지만은 자료를 통해서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좀 예측할 수 있는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끝이 없는 게 복지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39페이지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데 쓰레기 양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21년도 지금 상반기 1월부터 5월까지죠. 1월부터 5월까지라 배출량이 어떻게 보면 연말까지 보면은 더 많을 수도 있는 건데 상반기 이제 6개월, 5개월만 가지고 보니까 줄은 것도 아니네요. 그죠? 수치상으로 줄은 것도 아니, 아니고. 네, 엄청 중간 겁니다. 네, 1인당 배출량이 보면 이제 1kg 시대가 이제 예. 곧 올 것 같은데 이걸로 봐서는 줄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고 우리 에코센터도 내년이면 이제 포화 상태가 될 것 같은데 거기도 인구 비례해서 내년이면 꽉 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할 부분이고 맨날 뒤쫓아가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거 맨날 지켜내고 수치 따져보고 있을 시간, 물론 노력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고 하고 있지만 그냥 결과만 보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정말 중장기적으로 이것도 뭐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수치도 뭐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늘 이 수치 가지고 따지고 왜 그럴까 계속 이런 논쟁만 하고 있다는 거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과연 어떻게 하면 여기서 탈피하고 시민의식을 좀 고취시킬 수 있나 이런 것도 좀 구체적으로 많이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역시. 악취 발생 40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악취가 상당히 이것도 뭐 줄지도 않고 늘어나는 추세라고 보면 되는데 오염 민원 발생되는 지역별로 구분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업장 역시 구분이 돼 있고 그 오염물질 배출하는 데도 역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사업장도 관리를 좀 하고 계시는 거고. 근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우리가 지도 점검 중요하고 어떤 자동 측정기 설치 운영하고 이러한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악취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민원 해결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더 연구를 좀 치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역시. 그리고 뭐 이 수치 가지고 이거 어떻습니까 여쭤봐야 맨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역시 그거 믿고 또 열심히 행정을 뒷받침하고 예산 세우고 하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같이 함께 고민을 좀 깊게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업무 보고 잘 받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또 질의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저희 북구 발전을 위해서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고 계신 관계자 공무원님들께 굉장히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37쪽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그 복지 대상자 선정, 대상자 발굴을 함에 있어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행정적으로는 복지 대상자가 안 돼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는. 근데 현장 조사를 하게 되면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되거든요. 이러한 그 현장에 대상자분들이 꽤 있거든요. 이러한 분들에 대한 그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책은 세우고 있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까 그 복지국에 제가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놓쳐가지고 지금 여기 복지과장님이 계셔서 제가 질의를 하게 된 겁니다. 예, 사실 그 행정 업무를 보다 보면은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맞습니다.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보면 어렵게 살면서 어떤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지침이나 법에 이렇게 바치게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그 안타까움을 느끼겠지만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부양가족들이 생활이 좀 괜찮은데 부모를 이렇게 모시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의문품 들어온다던가 또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면동이랑 협의해서 그 좀 직접적인 그 도움은 안 되지만 이렇게 부가적으로 뭐 기업체에 연계시켜서 이렇게 해준다던가 그런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한 수요 대상자가 지금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는 데가? 그 저희가 뭐 이렇게 집계를 낸 건 없지만 이제 보통 읍면동에서 어쩌다 한 번씩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데이터 작성한 건 없고, 그 읍면동의 지역 협의체 같은 데에서도 그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심각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위기 가정으로 우리가 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방안이 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준다고 그래서 예. 잠깐은 되겠지만 그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지속적으로 자립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든지, 아니면 그분들에게 어떠한 지원 방안책을 연결해서 지속적으로 해주려고 하든지, 어떤 그러한 방안책을 모색하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게 수요 대상자를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분들을 연계해주고 지속적으로 그 삶에서 소외되지 않고 지원을 받아서 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책을 좀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또 굉장히 그 반대로 현장에서는 재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 재산을 또 다른 데다가 기초수급 대상자를 받기 위해서 다른 제2, 제3자에게 법적으로 그걸 해놓고 수급 대상을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웃에서 또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이러한 대상자들은 또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그런 금년에는 그런 거는 없었지만 사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고자 노력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좀 위법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그냥 금융조사 같은 거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 배란간에 금융 재산이 확 줄고 그러면은 그 원인 파악을 그 본인들한테 직접 왜 이렇게 줄었냐, 뭐 때문에 줄었느냐, 이런 거를 자세히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건의로 해서 한 거는 최근은 없고, 그게 아마 그런 발생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철저히 금융조사를 해서 이렇게 할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법적으로 행정적으로만 뒷받침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책을 고민해보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예. 드렸습니다. 예. 네, 이상 저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송탄 출장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송탄 출장 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탄 출장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에 대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였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종 출장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종 출장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 김순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중출장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치권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민원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안중출장소 2022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다 함께 행복을 더하는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우리 손의 저소득 취약계층은 생계급여 대상, 차상위 계층, 독거 어르신 등 2,631세대에 3,270명이며 노인복지 및 장애인 시설 32곳에 963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22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저소득층에 대한 이웃돕기 후원 사업으로 262가구에 2,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위기 가정 105가구 1억 9,700만 원을 긴급 지원하였습니다. 더불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급식비 지원 및 시설 개선 사업으로 2억 1,96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웃돕기 활성화를 위해 후원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연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망을 강화하여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아동이 행복한 안심보육교육 서비스 구현입니다. 서부 지역의 어린이집은 총 71개소이며 지역아동센터는 총 8개소입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집 30곳에 대해서 보육 컨설팅을 실시하였고, 어린이집 연합회와 간담회를 실시하여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어린이집 74개소에 대해서 보조금, 운영비 등 18억 6,262만 원을 지원하였고, 공공 어린이 놀이터 9개소에 환경 정비를 실시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린이집 50개소와 지역아동센터 8개소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공공 어린 놀이터 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보육시설과 적극적인 소통하고 경청해서 필요시 지원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공정한 복지 강화를 위한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서부 지역의 복지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12,481가구에 15,886명이며 객관적이고 정확한 통합조사와 관리로 공정한 복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맞춤형급여 396가구에 752명,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597가구에 765명을 통합조사를 실시해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수급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수시로 확인하고 1,223가구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원 제외 중지자 15가구 25명에 대해서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맞춤형 통합조사와 변동조사를 실시해서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긴급지원, 사례 등을 서비스와 연계, 권리 구제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행복을시 입양사업 등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무단투기 단속반과 클린 기동대 9개반을 운영하여 읍면별 쓰레기 취약지를 집중 관리하고 상가 밀집 지역 등 쓰레기 취약 지역에 이동식 스마트 경보판을 운영, 외국어 병기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쓰레기 무단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부 지역의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3839번 국도 및 주요 간선도로에 노면 청소 및 사수 차량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포승 산단 등 취약 지역에는 주말에도 노면 청소차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정비 방안을 마련,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시민 행복을 위한 환경 우선 도시 추진입니다. 쾌적한 생활 환경에 대한 주민 요구에 대응하고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생활 환경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산먼지, 소음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대규모 신축 공사장 17개소를 집중 관리하고 자동차 배출 가스 점검, 공회전 제한 지역 등 특정 토양 오염 대상 시설에 대한 단속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해 반복, 고질, 집단 민원 사업장 7개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현재 운영 중인 무인 악취 자동 포집기 4개소를 탄력적으로 활용하여 악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입니다. 건강한 식생활 조성을 위하여 192개소의 신규 업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식품위생 교육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정불량식품 제조 및 판매 행위 근절을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과 함께 1903개소의 식품위생업소를 합동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세계 장애인 역도 대회를 맞아 대회장 및 숙소 주변 식품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대회 홍보, 식중독 예방 관리, 위생 상태 점검 등 중점 관리하여 우리 시를 찾는 세계인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업무의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한 위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 하반기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19쪽부터 25쪽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업무보고 정말 소장님 잘 들었고요. 복지환경에 있어서 우리 노인복지시설 또 장애인 시설들의 취약 동화절기가 많이 나타나니까 네. 이런 좀 시설 관리 좀 잘 좀 해주시고요. 네. 우리 환경에 또 환경이상과 소관의 그 환경에도 애쓰고 계시는데 집중 관리 대상이 상당히 많아요. 1,300개여 개 되는데 좀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은 지도 관리에 좀 중점을 둬서 하절기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중출장소 소관 2022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안중출장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출장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